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교재에 참고될 만한 것, 그냥 누락된 부분, 요것들을 몇 가지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교재를 사신 분들은 이 내용을 보충 자료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256쪽에 이게 분석기기 및 분석장치 일반, 여기에서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광광도법이죠. 분광광도법 그 후단으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이 문제가 한 19년, 20년 출제되면서 그동안 거쳐오면서 문제가 보니까 한 두 문제 정도 이제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그래도 봐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 이거는 이제 좀 세밀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의를 편성을 했습니다.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해야겠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그거에 뭐냐면 이거는 액체를 넣는 거예요. 그게 단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가스를 넣었지만 그 분리광 같은 거 막 있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액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대상이 그냥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PLC에 적용할 수 있는 게 그냥 특징적인 게 뭐가 돼요? 끓는 점이 높은 거예요. 끓는 점이 높아가지고 이게 이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적용하기가 이제 곤란한 그런 이제 고분자 형태의 물질이나 열의 불안정한 물질. 그러니까 보통 거기에 뭐냐면 작게는 180도, 높게는 뭐냐면 550도까지 가열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취약한 물질. 그 다음에 이제 극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극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액체로 들어가지만 증발해가지고 그 분리관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극성이 이제 너무 강하게 되면 강하게 흡착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크로마토그램으로 그냥 이 도출이 되질 않습니다. 검출이 잘 안 된다 이거죠. 아니면 뭐냐면 검출 시간, 보유 시간 자체가 너무 늦어가지고 피크 자체가 뭐냐면 잘 그냥 오랜 기간 동안 잘 안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거는 액체 시료를 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크로마토그래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 고정상, 이동상, 액체 이동상 이 두 가지로 구분해요. 액체 이동상이 뭐가 됩니까? 시료가 되는 거예요. 물에 녹인 시료 그것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고정상이라는 것은 뭐가 됩니까? 우리 분리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분리광과 같이 그것이 이제 지속 시간 그러니까 분배계수 분배계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탕이 되는 이 고정상에 액체가 이동을 할 때 그러니까 분배계수가 크다. 이 말은 잘 달라붙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동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느립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체 크로마토그램에서 이동 속도가 느리면 어떻게 되면 피크가 늦게 나타나죠. 그런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대상을 보게 되면 허용 기준 대상 유해 인자 중에서 포르말데히드, 요거 중요합니다. 포르말데히드. 그 다음에 이제 이사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티드,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정성 및 정량 분석에 이용한다. 그래서 물질이 뭐냐면 여기 지금, 우리 이제 산업위생 부분에서 이제 적용하는 물질이 두 가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제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이 원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용기에 그러니까 유리 폴리에틸렌 용기를 씁니다. 그래 여기에 이제 금속 용기 같은 건 사용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용기 재질이 유리나 폴리에틸렌을 써야 된다는 것 알아둬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지 될 걸 한번 체크 한번 해보죠. 여기는 뭐냐면, 이제 일단 용매가 있고요. 구성이, 그 다음에 이제 펌프를 거치게 됩니다. 펌프 거치기 전에 이제 탈기 장치를 거치게 돼요. 그래, 여기에 이제, 빨려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포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공기 같은 걸 배제하기 위해서 여기에 탈기 장치를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펌프가 있는데 보통 탈기 장치하고 이제 펌프하고 결합되어 있어요.
그냥 딱 붙어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펌핑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칼럼을 통과합니다. 칼럼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실물 모양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한 뼘하고 약간 한 뼘 반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보통 이 장치가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트가 묶여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요렇게 호스를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이게 전부 다 호스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은 이러한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트가 양쪽의 그러면 밖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컬럼을 통과합니다. 컬럼에는 여기 이제 충진제가 들어가 있어요. 5마이크로메다. 아주 미세하죠. 그래서 요것도 내경이 뭐냐면 4.6mm 밖에 안 돼요. 4.6mm. 그러니까 우리 분리관 뭐냐면 제가 이 볼펜 끝만 하다고 그랬죠. 그쵸? 그런 지금 가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크게 보이지만 사실은 안에 뭐냐면 충진물이 들어가는 내면은 어떻게 되면 엄청 그러니까 미세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 단수가 4만에서 6만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 크로마토그래피 할 때도 뭐냐면 16 곱하기 W1분의 TR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 이론 단수 계산하는 거 있죠? 그 형태로 이제 계산하는 값이 이게 이제 4만에 6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컬럼을 통과해서 여기에 이제 검출 신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액상으로 갔으니까 액상이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밖으로 그러니까 그냥 바로 내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동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동상, 용기, 여기 액체를 이동상이라고 합니다. 이동상을 어떻게 됩니까? 담아가지고, 정확하게 폐수 처리를 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검출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이 처리 시스템으로 보내게 되면 이 데이터는 보통 뭐냐면 이제 자외선, 가시선, 그러니까 광선 검출기. 이 검출기가 뭐냐에 따라서 특정 성분을 잘 분석하고 안 하고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검출기는 선택성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형광 검출기나 이런 걸 통과해서 여기에 이제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보내게 되면 이런 크로마토그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크로마토그램이 얻어지니까 우리가 크로마토그램 가지고 그러니까 분석할 수 정량 정성 분석하는 것은 기체 크로마토 즉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와 어떻게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TR 잡고 뭐냐면 W1, W2, W3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 이제 면적을 계산하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예를 들었던 거는 이게 A, B, C 각각의 면적이라고 그러면 A, B, C 전체 면적에다가 여기 이제 농도를 구한다. 그럼 이게 이제 정량 분석이죠. 그러면 이제 A 면적을 분자에 넣고 곱하기 10의 육성하게 되면 이제 ppm 이러한 형태로 이제 단위가 산출되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제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실효주의부가 이게 보게 되면 이게 좀 제가 이제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그리느라고 저걸 이제 저렇게 이제 비커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저게 주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사기. 그러니까 요런 그냥 파이프가 나와 있는데 주사기를 이렇게 꽂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게. 근데 이제 제가 좀 과장해서 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주사기도 뭐냐면 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들 이렇게 좀 수배를 해봤더니만.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제가 이야기했죠. 조립 생산하는 거라고. 조립 생산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전부 다 그리기는 그립니다만은 일부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조립 생산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이 솜씨가 그렇게 좋지를 못해가지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생각하니까 제가 뭐냐면 소위 뭐냐면 개가다를 하더라도 이렇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공부 잘 하시면 그걸로 저는 족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요 용기를 체크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없으시면 요거를 뭐냐면 스톱 시켜가지고 화면을 정지를 시킨 다음에 요걸 반드시 프린트해서 보셔야지 됩니다. 제가 꼭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용매 값입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고시에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숫자 노름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저항값, 요게 저항값 18 메가옴, 메가라고 씁니다. 저게. 여기 접두가 붙은 걸 메가라고 합니다. 기가, 메가, 키로 뭐 이렇게 하죠, 그죠? 메가. 저게 이제 오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항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합 시 혼합성 지수차가 15mm. 지수차. 요거 이제 15. 이것도 이제 숫자 알아두고. 요거는 저항값 18. 그러니까 이거 뭐, 여러분들이 좀 외우기 좀 그렇다 그러면, 저 18, 이러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면 돼요. 저항값은 18이라는 게 이거하고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욕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시료는 반드시 용매에 녹아야 하지만 이동상은 고정상을 녹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은 고정상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고정상입니다. 요게 뭐냐면 바닥을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상이 있다고 한번 합시다. 이게 고정상입니다. 여기에 뭐냐면 이제 내경이 이렇게 되게 충진재가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충진재가 이렇게 이제 있다 생각하고 여기에 뭐냐면 요 위로 이게 이제 이러한 이제 튜브 형태가 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형태가 되는데 여기에 뭐냐면 이동상 여기 이제 펌프가 지금 퍼서 들어가죠. 시료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액체가 뭐냐면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하면 쭉 흘러 들어가는데 액체 중에서 얘하고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지금 있는 물질이 뭐가 됩니까? 이화학적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학적, 물리화학적 성질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지체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게 극성이 있는 거 가지고 있고 얘 지금 물질도 뭐냐면 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예. 극성과 극성은 어떻게 됩니까? 반응성이 좋지요. 잘 반응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는 뭐가 됩니까? 반대로 발사 힘이 작용하고 이게 분산력 같은 것이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얘하고 요 물질하고 여기에 있는 충진물하고 사이에서 뭐냐면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얘가 당김력이 강하다. 즉 당김이 있다 그러면 당김이 있다 그런 것은 반응을 잘 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발사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여기에 이동하는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느립니다. 당김이 있으면 지체가 있고 이 지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분산이 크다는 거예요. 분산 계수가 큽니다. 분산 계수가 크다 해야 되겠네요. 계수가 커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산 계수가 크기 때문에 지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크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 지체가 있으면 바로 요게 되죠. 뒤쪽에. 그러니까 지체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동성이 빠르죠. 그래서 앞에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있는 고정상이라는 건 이 고정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충진 물질 고정상이다. 그래서 이 고정상을 훼손을 하면 안 돼요. 이동상, 이게 시료 아닙니까? 이게 시료 용액인데, 시료 용액이 뭐냐면 지나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녹아버린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파괴가 다 돼버리는데. 안 되겠죠. 그 말을 지금 저렇게 어렵게 하는 겁니다. 화학적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화학적 반응을 하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여기에 뭐냐면 이 개체 수가 이제 줄어들고, 얘도 뭐냐면 반응하니까 개체 수가 줄어드니까 검출이 어떻게 되더라도 오차가 유발되죠. 농도가 낮게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반응하고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체크해 준 부분을 다시 한번 해보면 요 부분 체크해 줬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그러니까 체크해 줬습니다. 용기는 반응하지 않는 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용매에 들어갈 때는 위에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뚜껑을 덮어 씌워야 돼요, 사실은. 제가 뭐냐면 여기 뭐 맥주를 깬 거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저기 이제 거품거리는 거는 그냥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해놓은 건데 저 뚜껑을 딱 덮어야 됩니다. 휘발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기장치, 이게 이제 중요해요. 여기 이제 탈기장치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들어갈 때 기포를 없애는 작용을 합니다. 기포. 그러면 이제 저 탈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막 우리가 이제 멤브레인 같은 거 있죠. 우리 정수기 쓰는 게 이제 멤브레인입니다. 그런 막을 통과하게 하든가 아니면 뭐냐면 헬륨 같은 것을 불어넣어가지고 퍼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 중으로 날려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뭐냐면 가지고 그래야지만 뭐가 됩니까? 기체가 없어지고 순수한 액체만 들어가죠. 그래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통과할 때 잘 이렇게 조용히 통과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얘가 이게 지금 공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액체가 이렇게 가다가 공기 따로 들어오고 액체가 들어가다가 공기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 검출기에서.
그게 이제 뭐냐면 댐핑이라는 거예요. 저런 댐핑이 이제 덤핑, 그러니까 떨림 현상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맥동이라고 하죠, 맥동. 그런 현상 때문에 저기에 이제 분석이 제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탈기 장치를 꼭, 그러니까 펌프 이전에 뭐냐면 전부 다 탈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펌프 이전에 탈기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요거는 주사기로 이렇게 꽂아 넣는다, 이죠? 주사기로 이렇게 뭐냐면 밀어 넣는 거예요, 주사기로. 이렇게 실을 넣습니다. 그럼 많은 양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렇게 주사기 여러분들 예방주사 맞듯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칼럼을 통과하면서 검출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크로마토그램으로 얻어져서 저것 가지고 이제 특정 성분의 그 물질의 농도를 갖다가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피크에 뭐냐면 이게 앞과 뒤 이거 가지고 뭐냐면 정성 분석을 하는 것이고, 면적의 크기를 가지고 정량 분석을 한다. 아시겠죠? 대비를 잘 해서 여기에 뭐냐면 막 건너뛰더라도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시험 잘 대비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